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구 집에 간다고 집에서 나온 차에는 동네 중고생 오빠 2명도 있었는데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그냥 내렸습니다. 스키 강사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대요. 뭐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 애원해도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줬다는 게 진술입니다. 이튿날 가 친한 언니에게 끔찍했던 크리스마스 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긴급 체포됐다 그냥 풀려났고 여전히 스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음성 녹음도 강요했다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 불릴 만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는지 이 사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네.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만 이제 12세 된 여학생이 네. 27살 성인에게 강간당한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잔혹성이나 사건의 중대성 같은 부분은 네. 사실은 성인인 남성이 중고생 오빠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을 해서 범행 네.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유인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목조름 그리고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성폭행, 강간일 뿐만 아니라 약취, 유인, 감금 그리고 신체적 폭행들이 모두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 결국에는 가장 중간 범죄의 네.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범죄, 특히나 아청, 강간, 치상으로 이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유인이나 감금 부분은 네.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피해자 어린이를 무인 모텔로 끌고 가고요. 성폭행을 하고 심지어 피해 학생에게 음성 녹음을 하도록 시켰다면서요. 네, 지금 피의자 측에서 항변하기에 네. 이 녹음을 가지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매매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성관계였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녹음을 지금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데, 네. 당연히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아청 성매매의 경우에도 범죄 아니겠습니까? 아, 범죄죠. 예.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사실 그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 이게 도대체가 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좀 심한데요. 피해자 지금 현재 충격 어떻게 좀 감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예.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좀 의료 체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서울까지 와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실제로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사건 직후에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주변인을 통해서 네. 사실은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아하.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보도를 접한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요. 이 그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야 그렇다 치고 아니 체포도 하지 않고 했다가 그냥 풀어주느냐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찰에서 이제 피의자를 출석을 시켰다는 거죠. 네. 출석을 시킨 상태에서 바로 거기서 이제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예. 긴급 체포를 했는데 긴급 체포를 하면서 이제 긴급 체포를 하면 12시간 내에 검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
뒷받침하는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진술도 예. 그때 당시에 확실히 듣지 않은 상태고 네. 참고인 조사도 부족한 상태고 네. 그리고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예. 검찰로서는 뭐 피의자가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 네.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 사실은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예. 예, 피해자 조사가 바로 범행 있고 다다음 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그 당시에 이미 다 청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후에 충분히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변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지금 검찰이 얘기하거나 경찰이 얘기하는 뭐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 어린이 측이 이 가해자 측의 어떤 뭐 합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체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체포를 하고 예. 검찰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48시간의 시간 동안에 충분히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긴급체포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피의자가 주변인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고 뭐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의자의 입장 주장은 무엇입니까? 일단 뭐 합의에 의한 성매매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미 그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 줄 때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렸다면서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를 유인할 때 예. 말하자면 도구로 쓰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네. 중학교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예. 피해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지금 초등학생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명백히 했다고 하고 예.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를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그 항변은 말이 되지 않고요. 네. 뭐 저희로서는 너무 명확한 것이어서 예. 왜 경찰에서 피의자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피의자의 항변을 들어줄 수는 있죠. 근데 네.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그 항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바로 수사인데 그럼요. 그러한 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 네. 변호사님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건 제대로 수사되고 또 처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